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권시장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를 다루는 시간인데 앞서 공시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의 시름이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한 번 한미약품이 호되게 매도세를 맞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미약품이 사노피 기술 수출 당뇨 신약에 대해서 일부 계약 해지가 됐다라고 공시를 내놓은 것인데요. 오늘 아침에 나왔죠.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극명하게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장남식 기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약품에서 또 한 번의 기술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는데 어찌된 영문인가요? 네, 한미약품이 지난해 사노피와 맺은 기술 계약 일부가 해지됐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당뇨 신약 포트폴리오 퀀텀 프로젝트를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사노피는 세 개의 신약 후보 물질 중 주 1회 투여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에 대한 개발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신약 물질은 원 계약대로 2017년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계약 일부 해지 등에 따라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 유로 중 1억 9,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470억 원을 2018년 12월 30일까지 합의된 일정에 따라 반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기존 35억 유로에서 최대 27억 2천억 유로, 우리 돈 3조 4,40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남식 기자가 전해드렸다시피 현재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당뇨 시장 일부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2,500억 원가량을 반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동시효과 구간에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모두 다 10%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구간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 10.01% 급락한 61,900원을 지나고 있고요. 한미약품 역시 10%대 하락입니다. 12.02% 크게 추락하면서 현재 30만 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 계약금이 4억에서 2억 400만 유로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아펙스에셋 장봉수 연구원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동시효과를 준비해봤는데 한미약품 소식이 갑작스럽게 터졌습니다. 안 다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장봉수 연구원, 사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유독 올해 참 많이 힘든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앞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베링거 인겔하임과 함께 또 기술수출 계약 해지 소식, 또 취소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급락을 했는데 한미약품의 오늘 이 이슈, 투자자들의 매도세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기술 계약 해지와 관련된 뉴스가 갑자기 떴는데요. 계약금을 총 5천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중에서 2,500억 원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느 정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퀀텀 프로젝트를 이제 사노피 측에서 기술 개발을 하다가 상업화가 안 될 경우에는 절반 정도를 돌려받는다는 계약이 이번에 이제 명시가 된 것이 이제 이번에 실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보게 되면 한미약품이 예상 체결가가 약 마이너스 12% 떨어진 30만 원 수준인데요. 이게 최근에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이런 저점을 유지시키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갈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유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동시효과 시작된 이후에 장이 시작된 이후에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시장의 반응을 조금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진석 소장님, 사실 이처럼 제약주들과 관련해서는 기술 수출이 체결이 될 때는 호재겠지만 언제든 이러한 수출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중간에 임상도 그렇죠. 중단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악재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보고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 한미약품 이번 이슈가 어느 정도의 파장을 볼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한미약품이 현재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에도 그 베링거 인계라인 폐암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한미약품에서는 이것을 언제 터뜨리냐 그런 터뜨림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5일만 지나면 2016년이 끝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약품 판단에서는 오늘 터뜨리면 최소한 뭐 며칠 지나고 나서 2017년 즉 1월 2일 되면 시장은 지금보다 좀 둔감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악재를 좀 미리 터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한미약품이 2016년 1월 달 들어서 첫날 72만 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34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약품 올 한 해 뭐 이런저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즉 반토막 이상 났다는 것은 이제 악재를 웬만큼 반영한 것은 다 반영한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첫 번째로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공시가 떴던 이런 부분들 즉 이제 어저께 언제 터뜨려야 될 고민들 결국 오늘 터뜨렸다는 것은 한미약품 3분기 실적 부진을 넘어서 4분기 실적 부진하더라도 2016년에 올해 악재는 올해 다 터뜨려 가겠다. 그런 어떤 회사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지난 시기에 9월달 이후 한미약품이 공매도 물량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그 시점과 결국 어떻게 보면 악재에 맞물려 있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서도 공매도 물량이 평상시에 때로는 뭐 15% 때로는 7%, 2% 가운데서 어제는 0.9%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0.4% 정도밖에 공매도 물량이 없었다는 것은 이번에는 정말 이번 악재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이미 퍼뜨려진 것이 없다. 따라서 공매도 물량이 적었다는 것은 이번에 한미약품의 올 한 해 모든 악재는 다 털고 가겠다. 그런 의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의 올 한 해, 때론 내년 초에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야 될 주요 천하 정책은 이제 자사주의 배당이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미약품의 큰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악재는 올해 다 정리를 하고 가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공시를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장봉수 연구원은 하락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저점까지 내려온 만큼 추가적인 급락장은 그래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우선 동시효과 구간과 함께 출발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면은 어떤 전략으로 우선 상승을 하면서 지지를 받았을 때 급락했을 때 두 가지 안을 갖고 전략을 짜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어떤 흐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일단 환율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1200 어제는 10원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내수주들이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수출주 위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내수주에 속한 이런 제약과 같은 경우에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장시장 이후에 어느 정도 경직성을 보여주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 계약 해지 사태 이후에 하락을 보였고 그 하락에서 절반 되돌림 자리까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시에는 그동안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와서 나머지 다른 어떤 흐름의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의 경직성을 보여줘야 될 시기이고 이러한 시기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과정 중에서 반등이 나올 때를 노리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노려야 되는 시점이 알맞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장봉수 좀 궁금한 게 경직성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낙폭,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경직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 32만 4천 원, 30만 원 선 어느 정도 이 선까지 기술적인 밑에 하방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 지지선이 진정으로 어떤 바닥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안 의미하는 것인지는 일단 이런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바닥권을 지지해 줄 것인지 여부가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선, 30만 원 선을 좀 확실하게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만 원 선을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마침 현재 딱 30만 원이에요. 12.02% 급락한 30만 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이 하단선이 계속해서 깨져 나가는지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김진석 소장님, 사실 저희가 오늘 앞서 뉴스 특징주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을 다뤄봤는데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유한양해 그리고 녹십자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들 종목의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제약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약주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올 한해 들어서 제약주 뭐 최근의 얘기를 좀 잠깐 좀 들을 필요가 네.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백신 이슈가 있어서 11월 달 이후에 제약주가 좀 상승했던 그런 각도가 있습니다. 다만 상승했다는 것이 백신을 생산, 유통하는 뭐 제약주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다 그런 어떤 반대적인 어떤 급부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한미약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잠깐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결국 어제 이슈 이후에 이제는 그 한미약품이 받아야 될 금액이 소위 우리가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마일스톤이란 그 한자의 뜻 자체가 이정표란 개념인데 2015년도, 2016년도 한미약품이 그 1년에 8조 9조 했다는 것이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일상 이상 또한 제품이 판매되는 각 순서에 따라서 일정 부분 캐시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일스톤으로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번에 그 1년의 계약 변경을 통해서 한미약품이 한화 기준으로 약 4조 4천억에서 3조 4천억으로 약 1조 정도가 축소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사와 났던 것과 반해서 예상보다 그래도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들은 지난 3분기까지 한미약품이 누적적으로 매출이 예상보다 감소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통상 우리가 제약 3사 가운데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유한양액 그리고 녹십자에 이어서 한미약품이 어떻게 보면 빅3 가운데서 한미약품만이 3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시각 이후에 시장에 대한 판단은 다른 녹십자나 유한양이나 다른 건 좋겠지만 결국 한미약품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정리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아침 한미약품이 시작 현재 동시효과 때도 12%의 급락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악재는 올해 다 반영됐기 때문에 2017년 올해만큼 나빠질 수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 각도로 갈 수 있는 승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한 해 털고 가는 만큼 그래도 2017년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장봉수 연구원, 네. 2017년도 흐름은 어떨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은 무엇이다. 또 제약주 대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간략하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질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는 지지선이 분명하게 지지가 되는지를 판단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수주, 제약주와 관련된 부분으로 흐름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환율과 관련된 흐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이 어느 정도 또 다시 낮은 흐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1,200원 이상에서 환율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내수주로 또다시 흐름이 돌아오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이 저점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매수하더라도 손해는 안 볼 수 있지만 시간은 오래 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시간을 오래 두고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인 어떤 급등이 나오는 반등이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은 조금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력은 있지만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한 수익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 수출 그리고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주로 주가를 이끌었습니다만 이제는 또 실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와주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종근당이 실적도 잘 나오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단계에서 종근당 같은 기업을 제약바이오 내에서 살펴보시는 것이 조금 더 미래를 위한 전략에서 좋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지지선을 지지받느냐 여부와 함께 기술 수출 계약 소식보다는 실적에 중점을 가져봐라라고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종근당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약품에 대한 긴급 진단 시간 가져봤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우리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2016년도 마지막 거래에 대해 장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오늘 잠잠하게 시장이 넘어가나 했는데 앞서 저희가 긴급진단 통해서 알아봤다시피 한미약품발 악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제약주들이 함께 또 한 번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올해 제약주들이 함께 미끄러졌던 만큼 2017년도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적에 나오는 제약주들 위주로 저점 매수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월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IT와 관련한 기업들, 반도체주 그리고 장비주들 살펴보신다면은 그 안에서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 이들 종목들 위주로 하락 종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모두 다 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잘 안 도와주네요. 코스피 지수가 0.17% 약세 속에 2021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코스닥도 0.17% 하락하고 있습니다. 62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0.16% 약세 속에 259선까지 하락이 됐고요. 현재 259.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전일 장 초반부터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늘 기관은 매수세로 출발했습니다. 1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64억 원의 사자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만이 70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펼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이어집니다. 22억 원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은 21억 원의 사자세, 기관은 2억 원의 매수 우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 다소 약세로 출발했는데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장 중계팀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개장 중계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송다은입니다. 급등락 상위 종목의 김정은입니다. 검색 상위 종목의 정지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거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장 출발은 어떻습니까? 네, 2016년 마지막 거래 좀 밝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흐림 표시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에서 0.67% 빠집니다. 177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실적 개선과 가치 재평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 0.55%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최초로 SSD와 관련한 탄소 배출량과 디램과 관련한 물 사용량 인증을 각각 획득했는데요. 최근 국내외 공정의 친환경 규제가 거세지는 만큼 그 가운데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구간 SK하이닉스 4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0.35% 빠지면서 14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05% 밀리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역시 0.33% 부진한 흐름 이어나갑니다. 배당나기를 맞아서 전일장에서도 매물이 대거 출회하면서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장에서도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모비스 오늘 장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0.26% 하락 중인데요. 76만 1,00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하지만 쇼핑과 광고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이버 설립 이후 최초입니다. 삼성물산은 0.4% 오릅니다. 12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요. 삼성생명도 0.88%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 0.98% 오르면서 25만 8천 원 선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이 0.53%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장 5.13%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던 셀트리온인데요. 무엇보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 현상을 보였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만 5,900원에서 거래됩니다.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하다 현재 구간 0.26% 하락으로 방향을 자리 잡았고요. CJENM 전일장 4.14% 크게 올랐지만 오늘 0.57% 밀리면서 7만 원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메디톡스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외국계 순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전일장 4%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집니다. 0.59% 오르고요. 35만 7,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3거래일 만에 반락하면서 1.1%에 밀리고 있고요. 로엔의 주가 보합권 기록 중입니다. 코미팜도 오늘은 하락합니다. 1.46% 빠지는데요. 전거래일까지 이틀 연속 올랐고요. 5%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오늘은 3거래일 만에 반락합니다. 33,700원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바이로메드가 시총 8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2.58% 빠지고 있고요. 하지만 컴투스는 0.23% 상승 중입니다. 내년 신작을 출시하면서 순이익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컴투스는 시총 9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87,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어제장에 이어서 추가 하락세입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TV 홈쇼핑 업체의 실적 악화 분석의 약세 현상 보이고요. 17만 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 조금 더 유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김진석 소장 알려주시죠.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올 한 해에 대한 평가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월 18일이죠. 그 당시에 108여만 원이 됐었는데 이 시각 현재는 170여만 원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삼성전자가 올 한 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기에 작년 말에는 시가총액 8위였다가 이 시각 현재는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상당히 오래 한 해 줬던 모습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대차가 작년 말에는 시가총액 2위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시가총액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들이 예상보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지난 시기에는 그 6위를 달렸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아모레퍼시픽이 10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작년 말에 LG생명 같은 경우에도 시총 약 16조를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시가총액 19위 가운데서 어느덧 13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예상보다 좋았던 LG생명을 비롯해서 아모레퍼시픽 더 크게 나가면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은 소위 폭락을 넘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올 한 해 전체로 정리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좋아져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가 전체적 인덱스는 떨어지지만 이런 한두 종목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내년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에 좋아질지 내년에 다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올 한 해 동안 참 뒤바뀌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1위 격차를 벌여가면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고 SK하이닉스도 2위까지 자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그동안 잘 나갔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과 같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다소 부진한 한 해가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출발부터 급등 또는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쪽의 탄력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코스피도 좋아지라고 저는 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의 마니커가 7%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이렇게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 AI 초비상에도 닭고기주가 오히려 비상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이 최근에 포착이 됐죠. 전통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니커 5거래일째 오르면서 현재 구간 919원 지나갑니다. 고려산업 4거래일 연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 넘는 상승세, 현재 7,400원 부근에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가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로 이렇게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해운 조선업종의 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죠. 현재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경우에 3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비스타가 4% 넘게 오르면서 835원 지나갑니다. 이거는 코스닥 쪽 보시죠. 바이로로그 디바이스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이 4분기 실적까지도 좋게 점쳐지면서 이 실적 성장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현재 16% 넘게 우상향 중이고요. 2,74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EM넷 하루 조정받더니 오늘 다시 뛰어오릅니다. 17% 가까이 급등이고요. 썬텍 어제 26% 넘게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반대로 14%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2,250원 거래 이어집니다. 하지만 종가 급변 종목으로 투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통물산이 20% 가까이 오르면서 3,740원 지나가고요. KL넷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2,660원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네트워크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폭이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미 사이언스와 한미 약품이 또 동반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오피의 기술 수출한 당뇨약 3개 중에 1개 권리를 반환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한미 사이언스 현재 10%까지 급락했고요. 한미 약품도 9% 넘게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술 수출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이 한미 약품 이제는 좀 상습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두려움이 한미 약품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물산이 7% 넘게 내려가면서 3,770원 파란불 켰고요. 대원전선 우선주도 5% 넘는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 보시죠. SIT 글로벌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증자 취소 소식이 있고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7% 넘게 급락하면서 810원 지나갑니다. 태양 CNL 3일 만에 내려앉으면서 5%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고려제약은 하루 만에 내려앉았습니다. 4% 넘는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KJ 프리텍도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3,490원에 파란불 켰습니다. 급등한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는데요. 장봉수 연구원, 여기 4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서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썬텍과 썬코어 같은 경우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처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처분을 못 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때까지 받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55,000원 이하 영역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계 섹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수출주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의 흐름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앞으로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썬텍과 썬코어도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급등할 때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 수익을 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전일장 급락으로 인해 손실폭이 조금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0%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는 꼭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썬텍 주가는 13.42% 급등한 2,240원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 마감, 오늘 장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2016년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검색상의 종목에는 다수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약품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종목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음 표시 날려드리면서 5위 종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셀트리온이 차지했습니다. 이 전일장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더니 하루 만에 오늘 한미약품 사태로 인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종목 호재가 많은 상황이죠. 이 램시마와 트룩시마 판매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와 함께 또 헬스케어 상장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업황 전체의 투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47% 하락하면서 10만 6천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코디엠이 차지했습니다. 전일장 이 종목 급락세가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 바이오 산업 진출을 이야기했는데 시장의 반응 상당히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회사 측은 미국 트럼프와 관련된 인사를 전격 영입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과연 바이오 산업 진출을 발판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디엠의 주가 2.98% 장 초반 대비 상승 탄력 더해졌습니다. 2,245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3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지엔코가 차지했습니다. 이 종목 대표적인 반기문 테마주죠. 최근 반기문 총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재, 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 종목 오늘 주가 하락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 신천지 관련 단체의 홍보 영상에 반기문 총장이 등장을 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 법조인이 반기문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이
이것이 검찰을 덮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뒤바뀌는 종목인 만큼 이런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2.7%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7,5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선코어가 차지했습니다. 자, 선코어 이 종목 오는 30일 유중 납입일을 앞두고 오늘장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장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일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220원 수준에서 시초가 형성 이후 상승 탄력 더해지면서 양봉 차트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6.7%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3,365원 수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1위는 한미약품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중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죠. 이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소식에 이 주가의 급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30만 8천 원 수준에서 시초가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 계속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업황 전반에 투심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도 시장에서 좀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8% 넘게 빠지고 있고요. 31만 3,5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김진석 소장님,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1위 종목인 셀트리온, 즉 대장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번에 그 한 주당 0.05주의 배당을 그 셀트리온 했습니다. 즉 빅주 가지고 계시면 5주를 이제 셀트리온을 받게 되는데요. 어저께 어떻게 보면 그 셀트리온 상당히 좀 고배당이라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약 5%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었고 시작 현재는 0.4%의 어떤 하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고배당 관련돼 가지고 셀트리온의 정책은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월 달에 대한 고민을 이제 오늘부터 하실 것 같은데요. 통상 그 우리가 제뉴얼 이펙트, 즉 1월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시기의 데이터를 보면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 그 가운데서 결국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1월 달에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다면은 결국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 결국 코스닥 시장에 1월 효과에 어떤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려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참여자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 시각 현재 매도가 있지만 여전히 매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1월달 제뉴얼 효과의 가장 수혜주는 코스닥 시장의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시각 현재 셀트리온의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여전히 고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5% 이상을 상승했다면 여전히 2016년 넘어서 2017년 즉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 구간에서는 0.38%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그래도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고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장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11만 원 선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2017년도 기대가 된다라고까지 접수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마지막 날이지만 환한 표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을 올리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부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이 대다수인데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의약품 업종이 1.63%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일동제약이 2.15% 하락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8.21%의 급락을, 한올바이오파마도 2.53%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송장비, 유통업, 전기가스업도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오늘장, 부합권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도 0.4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업종, 오늘장 1.16%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기업은행 모두 다 1% 넘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만큼은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 안에서는 오락문화가 0.1% 밀려나고 있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 0.34% 하락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종이 0.4% 가깝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컴퓨터 서비스는 0.26% 상승하고 있고요. 운송업종도 0.09%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파랗게 물이 들어있는 코스닥 업종입니다. 장봉수 연구원, 오늘장까지도 속을 썩이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업종 섹터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전자결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이제 주목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누적 결제액이 2조 원을 넘어섰고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같은 경우는 누적 결제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이들 기업 자체의 어떤 실적 자체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주가 흐름 자체는 과거에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한번 또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군으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자결제와 관련된 부분, KG 이니시스라든지 NHN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는 전자결제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전자결제를 향한 투자자들의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코도 그렇고요. 카카오페이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하지만 그와 달리 주가는 잘 가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징 업종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거래일의 개장 중계팀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년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네, 개장 상황 확인해 보셨고요. 현재 지수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양시장 코스피 지수가 0.37%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결국 2020선이 깨졌습니다. 2016.9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하락한 625.5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0.38%, 0.4% 가깝게 하락하면서 참 마지막 날까지 코스피의 박스권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 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개장 특징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오늘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버행 이슈 해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나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발행했던 제35회 무보증 사무 전환사채 40%를 871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전일 공시를 했는데요. 또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현대글로벌과 현정은 회장에게 50%씩 각각 부여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물려있던 주가를 누르고 있던 500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가는 5.48% 상승한 55,900원에 지나고 있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현대 엘리베이 그래도 오버행에 대한 이슈 해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잘 가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11월 들어서는 낙폭이 커졌던 종목인데 그렇죠. 네. 이 종목의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앞으로 2017년도의 흐름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전체로 현대 엘리베이터 상당히 올 한 해 초 많이 기대를 좀 하셨는데요. 이 종목들이 지난 1년 전에는 72,000원대, 2차 견제는 56,000원대면 약 15% 이상의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가 종목 시장의 하락 등률보다는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 이슈가 과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2차 견제 5.6% 상승을 보여서 55,900원, 즉 56,000원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가운데서 2015년 11월이죠. 무보증 소위 CB입니다. 사모 전환사채의 약 40%죠. 820억 원을 일단 취득해가지고 현정은 회장 그리고 현대글로벌에 각각 50% 전환사채를 부여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오버행입니다. 즉 현대 엘리베이터의 어떤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3자들이 이제 이거 전환사채를 발행한 전환사채를 다시 한번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할까 이런 더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 엘리베이터의 물량이 시장에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또 오버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을 현정훈 회장과 현대글로비스에서 현대글로벌에 인수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팔 수 있는 물량을 다시 한번 현대 엘리베이터 주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던 또한 최근들어 하락을 하던 우리가 예상 외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로서 결국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물량 없어졌다. 그런 관점을 오버행 물량, 2차 견제에 상당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외국계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약 6천여 주의 2차 견제 순 매도를 좀 보이겠고요. 아직까지도 오버행 물량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외국계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매도보다 매수세가 소폭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가 그동안 너무
좀 급락한 것은 아니가 그런 관점으로서 외국계는 일단 매수 사이드에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초보다는 상승한 세로 2016년도를 마감을 하겠지만 그래도 연말에 연고점에 대해서 부담감수 계속해서 밀려났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 연고점 대비는 그래도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다소 투자자들에게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거래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6%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17년도에도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이 연출될 것 같으니 이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현재 주가는 56,2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장 P&E 솔루션이 다시 한번 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전일장 상승세가 두드러졌었죠. 이 전기차 급속 충족 방식을 표준 콤보 1로 통일하겠다라는 정부의 발언 때문에 그동안 이 P&E 솔루션과 한국짐, 하나테크임, 시그넷 시스템이 함께 개발한 콤보 1 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일장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8.84%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래도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장봉수 연구원, 사실 콤보 1로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정부 쪽에서 말했기 때문에 네. P&E 솔루션이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기대를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또 반락을 했거든요. 네. 조금 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이 2차 전지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분야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바탕으로 해서 공급 능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의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소비되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각종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이제 이런 2차 전지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정책도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류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럴진 몰라도 이런 전기차 확대적인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을 계속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진행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바닥권을 어느 정도 잡아나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섹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 정책과 기술적인 흐름상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가시적인 2차 전지의 수요, 즉 전기차 확대 정책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과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고 바닥을 잡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6,000원 이하 영역에서는 분할 매수로 충분히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관점을 잡으시고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이 시세를 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접근 관점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 흐름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게 봤을 때는 기대가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너무 간략하게 짧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P&E 솔루션 현재는 3.21% 하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대림산업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림산업이 또 하나의 공시를 냈습니다.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란 정유시설 증설공사를 낙찰받았다라고 공시를 한 것인데요. 현재 낙찰 예상 총액 2조 3,036억 원입니다. 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서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대비 24.2%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3.4% 가깝게 오르면서 8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김진숙 소장님, 이란에서 첫 수주를 성공했습니다. 대림산업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시작 현재 3%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 등이 12월 달 이후에 예상보다 정부가 규제를 좀 하다 보니까 건설업종이 상승보다 하락한 날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림산업이 좀 좋게 좀 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이 약 2조 3천억 규모인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대림산업이 매출액이 약 8조 원대이기 때문에 어느덧 1년 농사의 약 4분의 1 정도를 이번에 이란 수주를 통해 했기 때문에 최소한 대림산업이 2017년도 최소한 1, 4분기 이후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그 건설 수주 이런 부분들은 단단하게 좀 굳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시기에 이란 방문 이후에 여러 가지 건설업종 등이 수주했다는 코멘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MO였습니다. 즉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란 갔다 와서 수많은 수주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그때 이후에 오히려 건설업종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 이번 나왔던 뉴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시를적 오늘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017년 1월 이후에 시장에 좀 기대감이 많이 나올 때 올리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대림산업이 기계적으로 공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매출이 2015년 대비로 약 4분의 1 정도를 먼저 했다는 것은 2017년도, 2016년도보다도 매출이 그리고 각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림산업 현재 주가는 3.26%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셀러메이드가 오늘까지 6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나온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얼어붙은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전일 나온 공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셀러메이드 미국 FDA 심사 철회 소식을 전일장 들고 왔는데요. 당사는 FDA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체적 합성 시험, 안전성 시험, 성능 시험을 충족하였으나 FDA가 지정한 기한 내에 오는 12월 30일이죠. 내일까지 안에 동물 유효성 실험 완료가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자진 철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철회 이후 다시 한번 재접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셀러메이드를 향한 투자자들의 매도세 전일장 10% 넘게 나오면서 급락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6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1,570원까지 가라앉은 상황인데요. 장봉수 연구원 사실 제약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셀러메이드 또 한 번의 소식이 들고 오면 투자자들 이거 뭐지? 라면서 전일장 강한 매도를 펼쳤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러한 소식의 여파와 전반적인 흐름을 따져봤을 때 셀러메이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점치시나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양질의 종목들을 이제 잘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셀러메이드는 인체 조직의 대체 재료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FDA에서 동물 유효성 실험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철회를 했는데요. 실험을 완료도 못할 것을 왜 서둘러서 FDA에 신청을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보면서 느껴야 될 표현은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 FDA가 연관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데 FD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영업이익의 적자 그리고 4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보율 현금을 마련한 어느 정도 유보시켜 놓은 금액도 지금 제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수준은 약 6배 이상입니다. 6.5배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고평가돼 있다는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 지지대라고 여겨지던 이제 1,700원대도 하회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많이 싸다고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 수준이기 때문에 접근은 좀 보류하시고요.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는 미련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좀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한 내에 할지 못할 것이었다면 왜 정말 신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FDA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고 무조건적인 매수는 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러메이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주셨으니 현재 시점에서라도 매수 의견 갖는 것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900를 돌파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그 안에서 비트코인 보안 관련 업체로 알려진 한일 네트워크스의 상승세도 유독 눈에 띄는데요. 현재는 주가 10.98%, 11% 가깝게 급등하면서 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사실 비트코인 처음에 나타났을 때 되게 화두였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또 급락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900를 넘기면서 1년 만에 4배가량 급등을 했거든요. 최근엔 이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서 달러 강세로 인해 비트코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해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흐름 그러면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 지난 여름에 비해서 상당히 4배 정도 오른 것이 네.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개당 약 $220까지 폭락했는데요. 어저께 기준으로 $901, 즉 4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한일 네트워크스가 의미가 좋은 것은 결국 보안 관련 업체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된다면 비트코인 역시 매수의 관점이 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한일 네트워크스가 상승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작 현재 약 9%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짧게나마 비트코인 테마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있죠.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약 4%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코아코러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마지막으로 메커스 등 전체적으로 적게 0.1%에서 약 3.5% 정도 시작 현재 상승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스코 기준으로 개당 $901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만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관련주, 종목 관련주들 해서 한일 네트워크스 확인해 봤고요. 현재 주가는 10.21%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까지 두 분 모두 다 계장과 함께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